남구가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국비 4억 7천만 원을 포함 9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난해 말까지 지역 44곳의 경로당에 태양열과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앞서 구는 지난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공모에 응모해 두 차례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됐습니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폭염과 한파에도 요금 걱정 없이 냉난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2월 말까지 2018 인천 가치 재창조 시민 참여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인천 소재 기관과 단체, 연구소,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명 검토와 전문가 심사, 시민 100인과 전문가로 이뤄진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공모 분야는 인천의 명물과 특산물, 명소 등의 인프라 활용과 인천의 역사 및 문화유산,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 콘텐츠로 시 자치행정과에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우수 제안 사업에는 건별로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모두 6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남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구 문학동 새마을 분교에는 16일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사랑 햇살 쉼포와 라면 50박스 등 후원 물품을 지역 저소득층 40가정과 복지시설 2곳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연수구 자전거연맹 회원들은 남구 숭이 일삼동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저소득 세대에 사랑 햇살 61포를 전달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당하는 보이스피싱,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천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자길 기자입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1,500여 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약 127억 7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하루 평균 4건씩 발생한 꼴입니다. 또 해마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서 저금리를 빙자한 대출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여성들이 기관사칭,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그 피해자가 제일 많고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40, 50대 남자들이 대출을 빙자한, 저금리 대출 빙자한 사기가 많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20대가 가장 많고 특히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반면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은 40, 50대 남성에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대응 TF팀을 구성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층의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와 미용실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SNS 등 온라인 홍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전 경찰이 다 총동원돼서 SNS 또 인터넷 카페 또 오프라인 상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방심하는 사이 한순간에 벌어지는 만큼 예방이 중요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라며 돈을 인출하라는 것과 대출금리를 현저히 낮게 해주겠다는 것은 100% 사기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NIB 뉴스 구자길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이 청라 호수공원에서 동절기 순환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물에 빠졌을 때는 황급히 빠져나오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청라 호수공원에서 한 남성이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습니다. 119 특수구조단은 긴급히 남성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곧이어 출동한 헬기가 로프를 내려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호송합니다. 인천소방본부가 동절기 순환사고를 대비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수면을 접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절기나 앞으로 다가올 해빙기를 대비한
인명사고 시 순환구조 대응역량 강화를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지역 곳곳에서 얼음 낚시를 비롯해 빙상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본부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보통 얼음 낚시는 얼음 두께가 10cm 이상이면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얼음 상태에 따라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얼음판은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물에 빠졌을 땐 섣불리 빠져나오려 하지 말고 가까운 얼음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얼음에 일단 빠졌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허죽대지 마시고 최대한대로 동작을 작게 하시고 신속하게 주변에다가 구조 요청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땐 혼자서 맨몸으로 구하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먼 발치에서 도구를 이용해 도움을 주거나 119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남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학습 멘토 제4기 발대식이 지난 16일 열렸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초중고교 졸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대학생 멘토를 선발한 것으로 신규 멘토 11명 등 모두 20명을 선정했습니다. 멘토들은 올해 말까지 기초학력 높이기와 기출문제 풀이 등의 학습 지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구 꿈드림은 지난해 6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학에 진학시키고 중고졸 검정고시에 52명을 합격시켜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의 문화재 안내판이 새롭게 변신합니다. 인천시는 세월이 지나 낡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판을 새롭게 정비해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남구 승악산 자락에 위치한 인천 도호부청사입니다. 조선시대 행정을 담당했던 관청입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1424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천 도호부청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입니다. 7줄 남짓한 설명이 전부입니다. 안내판을 자세히 봐도 도호부청사가 어떤 기능을 하던 곳인지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현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써있으면은 사람들도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인천시가 주요 문화재를 대상으로 안내판 정비를 추진합니다. 노후화됐거나 표기 오류, 전문 용어 사용으로 이해가 어려운 문화재 안내판이 대상입니다. 도호부 청사의 경우 의미 있는 문화재인 만큼 방문객들을 위해 자세한 설명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시는 전수조사를 벌여 92개 교체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 예산 8,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교동 향교와 노년 포대, 이건창 생가 등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방문객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하고 안내판 디자인을 통일성 있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정비하여 문화재의 품격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역사와 국문, 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국어문화원의 감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인천발 KTX 착공을 비롯해 대대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 인천발 KTX 사업은 오는 12월 착공해 2021년 완공될 예정인데 송도역에서 기차를 타면 수인선 어천역을 거쳐 바로 경부고속철도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또 인천과 서울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광역급행철도가 완공되면 인천 송도서 서울 청량리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20분대로 단축됩니다. 22년 만에 교체되는 인천시 캐릭터의 이름이 등대리와 범이, 꼬미, 애인이로 확정됐습니다. 등대리는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급인 대리를 등대와 합쳐 만든 것으로 인천을 위해 발벗고 뛴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범인은 씩씩한 점박이 물범을 친근하게 표현했고 꼬미는 인천의 빼꼼히 나타난 꼬마 물범을, 애인이는 인천을 사랑한다는 뜻의 애인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내 외국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캐릭터 이름을 지었습니다. 새 캐릭터는 대한민국 최초 등대인 팔미도 등대와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동물인 백년도 점박이 물범을 형상화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특정 지역에서 노동력과 자본을 얻고 이를 통해 생산물을 만들어 그 지역에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최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2018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정책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토대로 2018년 인천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청과 인천시는 고용창출기업 우선지원책과 수요자 중심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인력지원 예산을 지난해 652억 원에서 1,029억 원으로 확대해 우수인력 유입 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힘쓸 계획입니다. 먼저 청년 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창출 전용 자금을 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여성, 장애인 기업을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의 한 축으로 육성할 예정인데요. 또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는 190만 원 미만 보수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스마트 공장 보급 지원에도 지원책을 강화하는 한편 인천시 제조업의 생산 공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관련 정책들과 함께 올해는 인천시의 중소기업 정책이 빛을 발해 그 정책의 효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인천에 머물게 하는, 즉 인천 경제가 자생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정책적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